1월 18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경 청장의 브리핑 설명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72,729명입니다. 현재 12,742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이고 사망자는 15명이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1,264명으로 치명률이 약간 증가해서 1.74%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현황은 366명이 확진되었고 이 중에 수도권이 244명으로 66.7%, 비수도권에서는 122명으로 33.3%입니다. 주간 단위의 일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전국 단위는 491명으로 500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경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에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집단 발병 사례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까지의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간 일평균 516.1명으로 직전 일주에 비해서 30.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정점 이후에 3주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29.9명으로 평균 3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국내 발생 현황을 주별로 살펴보시면 경남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가 1,721명으로 전체 45%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집단 발생이 16.3%, 그리고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노출된 경우가 310명으로 8.1%였습니다. 해외 유입이 209명으로 5.5%, 그리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람이 940명으로 24.6%였습니다. 지난 4주간의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비교하는 표를 보시면 확진자의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가 지난 12월 말 52주차에는 34.8%였으나 21년도 3주차 지난주에는 45%로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노출된 확진자는 지난 12월 말은 12.9%였으나 현재는 8.1% 310명으로 감소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인 경우에는 지난 12월 말은 3% 219명이었고 지난주에는 환자 수는 209명으로 유사하지만 비율이 5.5%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인 미분류 사례가 12월 말에는 24.7%였으며 지난주에도 유사하게 24.6%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신규 집단 발생한 건수는 14건입니다. 감염 경로는 가족 및 지인 모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시설이 2건, 병원 및 요양시설이 2건, 그리고 사업장, 교육장이 각각 2건이었으며 군부대에서 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중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70대, 80대 이상은 치명률도 높아서 당분간은 위중증 사망자가 계속 보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사망자는 총 13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령대로 보시면 80대 이상이 76명으로 56%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0대 어르신들이 39명, 28.7%입니다.
총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사망이 131명으로 96%였습니다. 사망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및 병원이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가족 등의 확진자 접촉이 16.2%, 그리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19.9%였습니다.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5명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유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달간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감염과 숨은 감염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감염 경로 중에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5.4%, 그중에 특히 가족이나 직장 내 전파가 62.4%로 가족 또는 지인 그리고 동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 중인 사례가 22.3%로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또는 가족 내에 접촉자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선별검사소 또는 선별진료소 또는 반려클리닉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철저한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 또 경남의 진주 소재 기도원 등 종교시설 내에 집단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시설의 경우에는 최근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결과 조기에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에는 조기 인지가 안 될 경우에는 많은 감염자가 다수 발생해서 완벽한 격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확산이 될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그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해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발생 시에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서 철저한 격리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BTJ 열방센터를 다녀와서 검사를 아직 받지 않으신 309명, 그리고 진주 소재 기도원 방문자 등은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계절적 사회환경적 요인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또한 향후에 있을 설 연휴에는 지역 간의 이동이나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관련해서 수도권의 운영 재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또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제한하고 또 상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대면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가 허용이 됩니다.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신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원, 수련원 등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부모님, 친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 없이 안전하게 집에서 머물며 마음을 전하고 모임, 여행 계획도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특성과 염기서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등 3가지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의 변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3가지 변이 바이러스는 유래가 모두 다르고 각각 다양한 아미노산의 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에서 타이로신으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의 전파력이 증가됐다라고 역학적인 특성 기반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전파력 증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임상적인 중증도 그리고 여러 백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첫 환자 발생 이후에 총 2,291건에 대한 검체에 대해서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11월, 12월에 51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모두 GH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5월 이후에 여전히 GH그룹이 국내에서의 우세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입니다. 그 외에 국내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 유입 사례하고 연관된 국내 접촉자에서는 5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 10월 이후에 총 58건의 해외 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영국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 또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15건, 남아공 2건, 브라질 1건 등 18건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을 하였고 28건은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부터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또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유전자 전장 분석을 시행하고 변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입국 후 그리고 격리 해제 전에 모두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3일 이내였던 것을 1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들어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3일 이내에 검사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분석, 유전체 분석 등 변이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여전히 유행 기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준비 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1월 1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지원 역할과 세부 이행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과정별로 백신 허가 관련해서는 식약처의 백신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백신의 수입, 해외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항공수송 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내 백신의 보관 유통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서 백신에 대한 유통을 관제, 통제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접종 시행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이미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접종센터의 확보, 위탁의료기관의 지정 등 지자체의 접종기간 준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원 중이며 1월 말까지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자체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의료계 등과 협력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 정확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는 예약, 접종 일정과 장소에 대한 안내, 접종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현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 지난주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와 1차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또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일평균 491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가 0.79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남권 이외의 권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인내와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말 하루 1000명대 환자가 발생하던 때에 비하면 유행의 규모가 한풀 꺾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3차 유행은 진행 중입니다.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종교시설도 10에서 20%의 대면 종교 행사가 재개됩니다. 거리두기의 일부를 완화하는 그런 조정 조치는 코로나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활 속 감염 위험은 여전하지만 중대본이 밝힌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조정한 조치입니다. 여전히 가족, 지인 간의 감염 등 생활 속 감염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지역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되는 다중이용 시설과 종교시설에서는 운영자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인원이나 시간 제한 등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용자들께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무엇보다도 어렵게 회복한 생활터와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3차 유행을 조속히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